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강입니다. 특강. 2023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세모계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계산 특강 그 교재 순서 목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 이 책의 차례를 한번 펴보시면요. 이 책의 차례는 작년하고는 달리 좀 이렇게 세 개 편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편은 필수 공식 20선인데 오늘 수업할 때 할 거예요. 두 번째가 계산 구원 특강, 구원 특강 문제 총 50문제입니다. 테마 20개를 가지고 50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시간을 공부를 할 거고요. 50문제니까 시간당 한 10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문제 정도. 그리고 최근 11년간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요거는 오늘 수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유튜브에 세목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33회 계산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세목의 33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나는 32회를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세목의 32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기출 문제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32회를 한번 볼까요? 32회.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65쪽 한번 펴볼래요? 65쪽 펴보시면 32회 계산 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사실은 33회 계산 문제는 우리가 34회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32회, 그러니까 전전 시험, 작년 말고 재작년 시험. 일단 문항이 몇 문제 나왔냐면 10개 나왔고요. 어디서 몇 개가 나왔다라는 게 쭉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정답만 제가 표시를 쭉 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번에는 32회니까 세목에 32회 검색하면 요 계산 문제 해설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딱 정답하고 문제만 딱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회 계산 문제니까 11회 분이니까 한 주에 하루에 한 2개 정도만 계산 문제를 소화하시면 전체를 한 달 정도 하면 한 주 하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한 문제당 해설 강의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매일매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회차분이라도 좀 봐주시면 좋고, 원칙적으로 2회차분,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굳이 책상에 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요거 맞아, 요거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습관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거는 아직 내일 당장 33회 검색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촬영을 했거든요. 33회는. 그래서 편집 과정이 좀 필요해서 33회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하시는 분들은 32회까지는 해설 강의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 때 유의할 점은요. 여기다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행동도 하시면 안 되고요. 원본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종이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경제론, 그러면 경제론 지금 3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풀어보시고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론 한 2문제 정도 되겠죠. 그죠?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셔야 합니다. 실전에 가셔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요, 문제를 일단 1단계입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문제 인지 과정, 이건 무슨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식만 떠오르시면 계산 대비를 좀 덜 하신 거예요. 공식은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거고, 문제 해설 과정까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손이 간다라고 하죠. 손이 간다. 문제를 보자마자 풀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런 문제들만 시험장 가서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 하고 인지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 공식은 당연하고요. 공식뿐만 아니라 해설 과정까지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이 문제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해설 과정까지 그려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안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전에 가셔서는 풀기가 좀 힘들고 손이 막 들썩들썩 해야 돼, 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막 손이 들썩들썩 막 문제 풀고 싶어 죽겠어, 막 그런 과정까지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오늘처럼 따로 안 했었거든요. 따로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계산 했던 걸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10문제 나왔을 때 보통 그때 몇 문제 정도 맞추셨냐면 한 서너 개,
좀 많아도 한 4-5개를 맞추셨었거든요. 절반밖에 못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계산 특강을 따로 하고 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많이 쉽고 막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 수준의 난이도였거든요. 물론 한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계산 특강을 하고 나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계산 실력이요. 한 6개, 7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1개 빼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이하게 계산 만점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만약인데 계산 문제가 9개, 10개 나오는데 계산을 다 맞아주셨다. 그러면 그냥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채점은 그만하시고 2차 채점을 시도하시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점수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아예 포기한다, 포기하셔도 합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포기하실 수 있는 요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민법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정말. 그러면 포기란 말을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계산을 제외한 다른 이론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산을 포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봐요. 쌤, 계산 포기해도 되나요? 이제 질문해 본다고. 민법 잘하세요? 그러면 쌤, 민법 힘들어요. 막 그래요. 그럼 계산 말고 다른 이론 정리는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막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계산을 포기하는 것은 그냥 1차 시험을 안 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민법도 점수가 좀 잘 나오는데 계산을까지 열심히 해주시면요. 1차는 정말 난이도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특이하게 공식을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뭐부터 바로 들어갈 거냐면 2편의 계산 구원 특강부터 먼저 들어갈까 합니다. 이 공식은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하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구원 특강을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쪽을 한번 펴보세요. 15쪽. 시간당 10문제라 그랬습니다. 시간당 10문제. 오늘은 식사하지 않고 10시부터 제가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법처럼 밥을 먹고 한 6시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컴팩트하게 한 10문제씩 50문제를 갖다가 5시간 밥 안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엔간하면 이어서 영강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나눈다면 딱 2번 정도 1, 2, 3강 듣고 4, 5강 듣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는 연결해서 들으시는 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1강 듣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1강 듣고 이렇게 하셔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한 번에 모아놓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제2편 계산 구원 특강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첫 번째 계산 문제의 유형은 균형입니다. 균형. 근데 균형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반드시. 틀리시면 탄력성은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균형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된다.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균형 관련되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유형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지금 저랑 딱 3문제만 푸시면 균형은 클리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 기출 문제는 있던데 요 계산 구원 특강 50문제는 안 들어간 문제는 어떤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1분입니다. 1분. 제가 오늘 50문제 낸 기준은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좀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1분이 넘어서 풀리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1분 안에 풀리던 문제들만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50문제는 열심히 연습해 놓으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 관련되는 계산 문제, 유형 3개가 전부니까요. 요거 한번 열심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준비하시고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균형은 책은 보세요. 책은 한 7개년 계산 문제 중에서 27회 정도를 빼고는요. 무조건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나오는 건 당연하고 계산 문제 유형으로도 거의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균형을 계산 문제로 내지 않으면 상당히 찝찝해한다. 근데 균형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유형은 총 몇 개? 3개 출발하겠습니다. QD하고 QS를 같게 만들면 됩니다. QD하고 P 2개 같게 만드는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QD하고 QS를 같게 만들면 되는데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균형 가격 구하고 균형량 구하는 문제는 사실상 최근에는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공급함수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함수가 QD1에서 QD2로 바뀌었다는 유형. 아니면 반대로 수요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함수가 QS1에서
QS2로 바뀌었다는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항상 QD, 수염수는 왼쪽에다가 QS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에다가 문제풀이를 하실 때 두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기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D 왼쪽, QS 오른쪽. 혹시 설사 시험 문제에서 QS가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QD를 왼쪽에다가 QS를 오른쪽에다가 두시는 연습을 하시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중요합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P 개수분의 Q 개수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에 P 개수분의 Q 개수에 하겠냐는 거지. 시험에서 기울기 구하라 그러면 바로 눈으로 보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위로 Q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 Q 이렇게 해서 기, Q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과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기울기와 탄력성이 원래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탄력성을 정확하게 구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탄력성을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요, 요것과는 반대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그래서 탄P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탄P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나오고요, 오직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간편하게 구해볼 때 탄P를 적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 기Q는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울기 구하세요 그러면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QD는 1400-2P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수요함수라 그래요. 수요함수. 수요함수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요함수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이렇게. QS는 예컨대 200 플러스 4P 이렇게 나온다면 QS는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는 QS고요. 얘는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앞으로 수요함수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하향이고, 공급함수가 우상향입니다. 이 수요함수가 우하향이고 공급함수가 우상향이 아닌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P는 200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수요함수래 분명히 공급함수래. 근데 P는 200 그러면 세로축 얼마에서? 여기 얼마에서? 200에서 기울기가 수평선이 되어버립니다. 수평일 때 뭐라 불러요? 완전 탄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오케이. 그리고 Q는 200. 분명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로 했는데 Q200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200에서 수직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수직이 되면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개 기울기를 머릿속에 연습을 하세요. 그 왼쪽에도 영어가 있고 오른쪽에도 영어가 있어야 돼. QD는 1400-2P 그랬어요. QD는 1400-2P. QD가 뭐죠? 수염수죠. 그리고 우, 하향, QS는 공급함수죠. QS는 200 플러스 4P. 그럼 뭐죠? 우상향. 근데 수요함수인데 P가 200이래. 공급함수인데 P가 200이래. 그럼 P 200에서 수평을 그어놓고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 분명히 수요함수라고 했습니다. QD는 300이래. 그러면 QD 300에서 수직. 뭐예요? 완전 비탄력. 공급함수예요. QS도 300이래. QS 300이어도 똑같습니다. 기울기 수직에서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냅니다. 확대 재생산 문제를 냅니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예제 1번.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하는 경우 균형 가격 구하고 균형량 구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습니다만은 실전에 가시면 객관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1분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이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그럴 때는 뭐부터 구하는 거 좋냐면 기울기부터 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지문 3개 떨어져 나갑니다. 기울기. 무슨 곡선의 기울기? 공급곡선. 그러면 수요함수는 볼 필요가 없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보면 되겠지.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뭐 분의? 4분의 1. 딱 보자마자 4분의 1이 기울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분의 1이 얼마지? 0.25죠. 왜 4분의 1인가요? 하면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니까. 4분의 1. 이번에는 두 번째 공급함수입니다.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냐면 0.5입니다.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에서? 0.25에서 0.5로 갔기 때문에 0.25만큼의 기울기가 증가된 거다. 여기다가 0.25 증가를 찾으면 지문 몇 개 떨어져 나간다? 3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기울기 구하는 것은 10초 컷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10초 써서 지문 3개 떨어뜨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요, 기를 쓰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기울기를 가지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개론하고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법은 지문 3개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고 큰 시간을 소요하고 그리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내고 스스로 엄청 대견해 하셔요. 근데 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시간 없어. 이런 거 풀 시간 없어. 시간 있으면 풀지. 시간 없어서 못 풀어.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기울기만 해도, Q만 해도 지문 3개 떨어뜨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렴수를 습관적으로 왼쪽에 쓰기로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150 마이너스 2P. 공급함수는 얼마? 30 플러스 4P였다가 수렴수는 그대로 얼마? 150 마이너스 2P. 공급함수는 얼마? 30 플러스 4P가 아니고 이번에는 2P로 변했다. 요걸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딱 QD, QS 같게 바뀐 QD, QS 같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몇 P? 6P. 얼마? 120. P는 얼마? 20. 20을 대입하면 얼마가 빠지냐면 40이 빠지죠? Q는 얼마? 110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요거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몇 P? 4P. 얼마? 120. P는 얼마? 30. 요 암산도 나중에는 연습해 보세요. 30을 대입하면 60이 빠지니까 Q는 얼마? 90. 그럼 가격은 20에서 30 갔으니까 얼마? 10 상승해야 됩니다. 10 상승입니다. 10 상승. 오케이. 양은 얼마에서? 110개에서 90개로 갔으니까 20개만큼이 뭐 됐다?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20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 상승, 20 감소. 이게 핵심이고요. 특히 기울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고 역순으로 가격과 양의 변화를 구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것도 없어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기울기 한번 물어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울기 먼저 푸셔서 지문 3개 떨어뜨려내시고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의 순서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충분히 덮어 쓰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혼자 연습하실 때 한 40초 정도 재놓고 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기울기는 눈도장으로 그냥 바로 풀고. 알겠죠? 기울기는 촌스럽게 쓰고 그러지 마. 바로 이렇게 하고 가격과 양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균형은 딱 유형이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형. 이런 걸 좀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갑니다. 시장 공급량 QS는 얼마다? 300이다. 자, QS가 얼마라고요? 300이라고요. 원래 QS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QS는 EP 플러스 30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원래는. 이게 무슨 함수니까? 공급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맞죠? 근데 뭐가 사라졌어? EP가 사라졌어. QS가 얼마래? 300이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 보니까 공급 곡선인 가격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QS가 300이란 말은 QS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어요?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수직이고. 그래서 QS 300을 공급 곡선의 완전 비탄력이고 기울기는 무엇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은 주관식으로 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지문 또 3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또 3개가. 지문 3개 떨어뜨리는 일은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시간 없으면 둘 중에 3개 떨어져 나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시험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양 구하지도 막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수렴수가 얼마라고요? 450 마이너스 2P. 맞아요? 공급함수는 얼마? 300이래. 그쵸? 이번에는 수렴수가 변했대. 얼마로? 500 마이너스 2P. 공급함수는 얼마? 300. 여러분, 요거 암산 한번 해봅시다. 몇 P? 2P. 2P? 이거 얼마? 150. 150 절반. 75. 여기서 분입학 못하고 균형량을 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300이에요, 그냥. 어차피 왼쪽, 오른쪽 같을 거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대입 한번 해봅시다 하시는 분들 대입해 드릴게요. 그러면 75 대입하면 150 빠지기 때문에 300이죠. 맞아요? 이거 암산 한번 해봐요. 몇 P? 2P 얼마? 200. 그럼 P는 얼마? 100이 됩니다. 양은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얼마야? 300이 됩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75에서 100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25만큼이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얼마에서? 300에서 300으로 갔어요. 양이 300에서 300으로 간 걸 뭐라 불러요? 양불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균형량은 불변이다. 300에서 300으로 간 건 불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수직일 때, 원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죠? 원래 양이 불변입니다. 원래 양이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원래 양 불변.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5 상승, 불변, 비탄력의 수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40초 안에 3개를 다 하는데 40초 안에 풀어내시면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유형은 똑같아요. 유형은 똑같은데 갑자기 보세요. 수렴수는 800-2P래. 근데 공급함수가 P는 100이래. 또 공급함수가 바뀐 공급함수가 P는 200이래. 공급함수를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급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100이었다가
맞아요? 두 번째 얼마로 바뀌었다? 20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완전 탄력이라고 읽고, 완전 탄력이라고 읽고, 기울기는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균형 뭘 구하라? 양을 구하라. 근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P가 나와 있어요. P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100을 대입하면 Q가 나옵니다. 200이 빠지니까 Q가 원래 몇 개였다가 600개였다가 아니 200이 빠지니까 200을 대입하면 400이 빠지잖아요. 그죠? Q가 얼마로 바뀌어요? 4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600개에서 400개로 가는 거니까 몇 개만큼이? 200개만큼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문제랑 차이점은 뭐였냐면 Q가 300이라고 나오는 경우와 P가 300이라고 나오는 경우만 좀 유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P100, P200, P300은 기울기 수평으로 그리고 완전 탄력 이렇게 하시는 거고 Q300, Q400, Q500은요 수직을 그리고 완전 비탄력, 특히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이 두 문제가 시험에 뜬다면요 몇 번 문제가 훨씬 더 쉽냐면요 2번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2번 문제는요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P가 나와 있기 때문에 P를 대입해서 바로 양 몇 개? 400개였다가 600개였다가 맞죠? 200을 대입해서 양 몇 개? 400개. 그 요거는 2번 문제는 나중에 집에서 혼자 푸실 때는요. 앞에다가 암산이라고 좀 적어 두시고 문제에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번 문제는 암산으로 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번 문제는 QD하고 QS를 같게 만들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팅을 2개쯤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문제 정도는 암산으로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 왜 암산이라고 쓰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량에 딱 들어갔는데 P는 100, P는 200,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리고 탄력성은 뭐예요? 라고 묻는 문제는요. 한 10초 컷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QS가 얼마 이렇게 떴고 수요함수가 여기서 열로 변했다 하는 것은 사실 한 40초 정도는 쓰셔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도 문제 유형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P는 얼마로 나오는 문제가 쉽다는 얘기예요. Q는 얼마로 나오는 문제가 쉽다는 얘기예요. P는 얼마로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Q는 얼마로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은 어쨌든 소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죠.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 예제 3번. 여러분들 요즘 예제 3번 유행합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어, 본인만. 추세, 트렌드는 요즘 요 문제가 유행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때는요, 누구와 누구를 같게 만들어야 되죠?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수요함수라고 했어. 근데 P는 200-2Q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수요함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P는 200-2QD. 근데 우리 누구랑 누구를 같게 만들어야 되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QD를 향해서 정리해 줍니다. 좋아요? 그럼 몇 QD? 2QD는 얼마? 200-P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QD와 QS를 같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QD만 남기려고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누가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2를 왜 나눠주는데, 2를? 이거 QD만 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3QD면 뭐를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야지. QD만 남기는 거지. 2로 나눠주면 얼마야? 100.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P인데, 원래는 몇 분의 몇 P인데? 2분의 1P인데, 2분의 1은 얼마지? 그래서 0.5P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분수는요, 함수에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분수를 없애주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0.5P.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공급함수. 자, 공급함수. 이거 한번 보세요. 공급함수가 원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P는 40 플러스 QS.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QS만 남길게. QS만 남기면 얼마야? 2P 마이너스 40이 되겠지. 맞아요? 여러분, 요 두 개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QS는 2P-40. 실제로 제가 질문 받았던 건데,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아니, 쌤, 얘를 왼쪽으로 보냈는데, 얘는 왜 얘만 왼쪽으로 보냈어?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얘를 왜 왼쪽으로 보냈냐면, 계산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QS는 2P-40이잖아. 그랬다가 좌우변, 우변을 갖다 바꿔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QS는 2P-40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같게 만들면 균형 가격 나옵니까?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요함수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뭐예요? QD는 뭐? 100-0.5P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누구 함수가? 수요자 숫자가 몇 배로 증가됐다? 4배. 수요자 숫자가 4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곱하기 4를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요즘 유행합니다. 유행합니다. 유행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4 해주면 얼마가 되죠? 시작. 400 마이너스 2p.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수요함수인데, 둘 다. 무슨 함수인데? 수요함수인데. 첫 번째 게 무슨 수요함수? 첫 번째 게 기존 수요함수고요. 두 번째가 4배 된 새로운 수요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수요함수는 뭐라고요? 시작. QD는 얼마야? 400 마이너스 2P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요거 같게 만들어주고 요게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쌤, 나는 이런 문제는 1분 안에 못 풀겠어요. 라고 하시던데, 이걸 1분 안에 풀어내시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항상 2.5점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D랑 해서 정리, QS랑 해서 정리, 혹시 분수가 나오면 소수로 바꿀 것. 그리고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몇 배 하면 몇 배 곱한 값을 새로운 수요함수로 탄생시킨다. 그리고 QD, QS 각계, QD, QS 각계를 1분 안에 연습하시면요. 남들보다 항상 2.5점이 더 나옵니다. 남들보다 항상. always. 일반인들은 이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거든요. 몇 배 나오는 순간 몇 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갈게요. 수요함수가 얼마라고요? 첫 번째는 100 맞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아요. 점수는 100 마이너스 0.5p는 2p 마이너스 40이었다가, 맞아요? 수요함수가 바뀌었죠? 얼마야? 400 마이너스 2p는 2p 마이너스 40. 엄청 쉬워요. 몇 p? 2.5p. 맞지? 얼마? 140. 빨리 계산기 꺼내요. 빨리 계산기 꺼내서. 쫄지 마시고, 140 나누기 2.5. 140 나누기 2.5. 얼마 떠요? 56이 떠요? 56. 그리고 56 곱하기 2 한번 해볼래? 방금 계산기 56 있잖아. 곱하기 2 했어요? 2 했으면 빼기 40을 한번 해보세요. 균형 양보하는 거야. 얼마야? 72. 그럼 가격은 56이고 양은 72개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요거. 몇 피? 4피. 얼마? 440. 요거 자 암산 될 것 같은데. 몇 피는 얼마? 110. 110 곱하면 여기다가 220 되잖아요. 그죠? 220에서 40 빼면 Q는 얼마가 되냐면 180이 되겠지. 그럼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가격은 얼마에서? 56에서 110으로 갔기 때문에 54만큼이 상승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양은 얼마에서? 72개에서 180개로 갔기 때문에 몇 개만큼이? 108만큼이 증가되는 거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 지금 문제 유형 3가지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제가 아마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 연습한 자와 연습하지 않은 자 사이의 실력 차이가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남들보다 항상 2.5점이 더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은 일반인들도 맞추고 만약에 1번, 2번은 못 맞추시면 내가 남들보다 항상 2.5점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 유형이 우리가 요즘 금기어 되는 거 수능에서 무슨 문제라고 하죠? 킬러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3번, 1번, 2번은 아주 정상적인 패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무조사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3번 문제는 그런 문제래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은 풀어봤고요. 계산 구원 특강 두 번째 탄력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건데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소형. 자,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0과 비교하죠.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0이라는 숫자를 까먹으면 안 돼요. 0은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숫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인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비례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뭐예요?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비례하고 반비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방향.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기를 얘기하는 게. 물론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둘의 방향이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공식이겠죠. 자, 일단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뭐가 없냐면 절대값이 없고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그럼 누가 묻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연습 좀 하고 가야지. 소득의 교차의 소득 탄력성은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교차의 대보독. 교차 탄력성은요.
그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몇 개만 구분해내면 되냐면 세 개. 근데 시험에서는 중간제하고 독립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정상제, 열등제 구분하는 기준이 소득 탄력성이고 대체제, 보완제 구분하는 기준이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저거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저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소득 플러스 수요랑 플러스면 무슨 제? 정상제. 소득 마이너스 수요랑 마이너스면 정상제. 자, 여기 정상제 옆에 있지? 정상제. 소득 플러스일 때 수요랑 마이너스면 열등제. 소득 마이너스일 때 수요랑 플러스면 열등제. 그러니까 항상 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둘 다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뭐고요?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교차 탄력성 중요합니다. X제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이 나와야 돼, 앞에 게. Y제는 뭐야? 수요량.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보완제. 출발합니다.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제? 대체제. 한 놈 가격이 떨어질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대체제. 한 놈 가격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 한 놈 가격 떨어질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보완제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한다? 1과. 얘는 특징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뭐를 씌우냐면 절대값을 씌워요. 중요합니다. 절대값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딱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보세요. 아까는 경우 수가 4개였어요. 플러스 있었고, 마이너스 있었고, 플러스 있었고,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경우 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해. 자, 가격 플러스 되면 수요량은 뭐 되고요? 마이너스 돼? 가격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뭐 되고요? 플러스. 요걸 4글자로 말하 그래요. 수요 법칙? 3글자로는요. 반비례? 반비례야. 한 글자로는요. 마이너스 부호로 뭐야? 마이너스. 그래프에 옮기면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에서 절대값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가격이 플러스 되면 수요량은 마이너스 됩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가격이 플러스 됐대요. 수요량은 반드시 마이너스. 근데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수요량이 마이너스 됐대요. 그럼 가격은 플러스. 얘네 둘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반비례로 움직여야 된다. 이 안에서는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디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종류는 몇 개? 5개입니다. 종류 몇 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종류가 몇 개였죠? 3개씩. 소득의, 교차의,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5개예요. 이 기준값이 얼마?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는 철저하게 뭐가 중요하냐면 철저하게 크기가 중요합니다. 얘는 방향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2개. 가격 플러스 되면 수요량은 뭐?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뭐? 플러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3글자로는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에 표시하면 여기서는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반비례로 움직인다니까. 가격이 플러스 되면 수요량은 마이너스, 가격이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그럼 얘는요, 크기가, 자 보세요. 얘가 10% 변했는데 얘가 20% 변한다. 중요하겠지? 탄력성 2가 나와. 그럼 뭐야? 탄력. 얘가 10인데 얘가 5야. 그러면 탄력성 0.5야. 그럼 뭐? 비탄력. 10. 단위 탄력. 10, 제로. 완전 비탄력. 10분의 0은 0인데. 10% 무한대. 완전 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0.5인지 1.5인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하대. 0.5는 뭐야? 비탄력, 1.5는 탄력.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0.5인지 1.5인지 한 개도 안 중요해요. 0.5, 1.5 둘 다 무슨 제? 정상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는 무슨 제? 열등제. 교차 탄력성 0.5인지 1.5인지 한 개도 안 중요해. 0.5, 1.5 둘 다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여야지 보완제. 근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그러면 마이너스 0.5거나 마이너스 1.5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안 나와, 이게. 뭐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최소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핵심이지만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1보다 큰지 작은지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질문 딱 3개만 내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 습관화돼야 돼. 수의 가격 탄력성 1.5.
탄력 0.5. 비탄력 마이너스 0.5. 없어. 그런 게 없다니까? 없어요. 수의 소득 탄력성 1.5. 정상제 0.5. 도정상제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면 열등제. 수의 교차 탄력성 0.5. 대체제 1.5. 대체제 1.5 대체제.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면 보완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 부호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부호를. 그리고 또 이번 시험 문제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습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은요, 정상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대체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정상제와 대체제를 가정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격 플러스 됐대요. 수요량 뭐 돼요? 마이너스 돼요. 가격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 물론 얘는 절대값 씌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플러스 되면 수요량 뭐야? 플러스. 왜요? 정상제라서 그래요. 정상제라서. 교차 탄력성은요? 가격 플러스 되면 다른 놈 수요가 플러스 돼요. 왜요? 대체제라서 그래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연습해 봅시다. 가격 올리면 수요량 마이너스 된다면서요? 소득 올리면 수요량 플러스 된다면서요? 대체제 가격 올리면 수요량 플러스 된다면서요? 요거 세 개 계산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가격 올렸어요. 소득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대체제 가격 올리면요. 수요량 어떻게 돼요? 계산해봐야지 알아요. 수요량이 뭐 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뭐 되죠? 플러스. 이번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가격은 마이너스 됐다. 근데 소득과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데 일단 무조건 증가될 거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량은 뭐? 플러스. 소득이 증가돼도 수요량은 뭐? 플러스. 대체제 가격이 올려도 수요량은 플러스. 그래서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대 시험 문제는요. 가격 올랐다. 소득 증가됐다. 대체제 가격 올랐다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가격 떨어졌다. 소득은 증가됐다.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격 떨어지면 수요량 뭐? 플러스. 소득 올라가면 수요량은 뭐? 플러스. 대체제 가격 올리면 수요량은 뭐? 플러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왜 플러스죠? 수요 법칙.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 부호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항상 반비례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 느낌에는 그런 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마무리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문제 유형 패턴. 패턴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6개 패턴입니다. 6개 패턴. 탄력성은 6개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요. 남들보다 항상 2.5점을 더 낼 수가 있고 이 6개 패턴은 싹 다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눈에 힘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비가 와서 그런가? 눈에 힘을 좀 더 주시고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 특강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계산 문제 7개, 8개 맞추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계산 문제로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한번 끝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러면서 실력이 한 단계 올라요. 전체를 바라보는 눈. 특히 시험 후반부에는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습득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계속.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예제 4번은요. 문제가 상당히 쉬운데 잠깐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맞습니까? 그리고 무슨 값? 절대값. 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 사이에서는 얘가 플러스 되면 얘는 얘가 마이너스 되면 얘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종류는 몇 개? 5개.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격이 5% 인하되었다. 가격이 5% 인하되면 가격은 마이너스 5% 맞아요? 오케이.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됐다? 4% 증가됐다. 그럼 수요량은 플러스 4% 맞아요? 근데 무슨 값이죠? 절대값이죠. 그럼 계산기 다 되고 5 나누기 4 할까? 4 나누기 5 할까? 한번 해봐요. 이거 5 나누기 4 많아. 5 나누기 4 많아. 4 나누기 5 했어요? 얼마 나와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0.8이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되었다? 4% 인상되었다. 가격 플러스 4%입니까? 절대값 씌우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래요? 0.8이래요. 맞아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요. 가격이 플러스 됐어요? 수요량은 뭐예요? 왜요?
수요 법칙. 세 글자로? 한 글자로? 부호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뭘 물었냐면 수요량을 물었거든요. 어? 자, 48에 3.2. 그러니까 3.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2%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예요. 3.2%는요. 구구단 할 줄 알면 풀 수 있어요. 48에 3.2. 3.2가 중요한 게 아니고 3.2%가 감소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문 5개 중에서 3.2% 증가도 있겠어, 없겠어? 근데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요. 절대값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념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가격 플러스 되면 수요량은 뭐?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되면 수요량은 뭐? 플러스. 경우의 수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어요, 2개. 가격 플러스 수요량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수요량 플러스. 이걸 네 글자로? 수요 법칙. 네, 오늘 나오게 할 거야, 이거. 세 글자로.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에 표시하면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번, 2번은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3번은 기출 안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밑에 가격 변화를 분해 위에 수요량의 변화를 절대값 맞아요? 근데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되었다? 4%. 위에 플러스 4% 맞지? 근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2다. 2.0이 2지 뭐. 맞아요? 이때 무엇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는. 자, 천천히 대답하세요. 수요량을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수요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야 돼. 맞아요? 왜요?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수요 법칙. 세 글자로.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근데 얘가 2가 되려 그러면요. 얘가 2가 되려 그러면 얘가 절반이어야지 2가 돼요. 뭐 해야지 2가 된다고? 절반. 그럼 얼마야? 2%. 그러면 2%가 중요하겠어요? 2% 하락이 중요하겠어요? 2% 하락이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씌우는 거 맞냐고요? 혹시 시험에서 이거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 보세요. 이거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야. 이거 나누기 이거야. 이거 나누기 이거야. 그리고 잘 봐요. 이거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법칙부터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됐을 때는 수요량은 뭐? 감소되고요.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수요량은 뭐? 증가 해놓고 구구단 적용해서 몇 프로 적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거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도요. 뭐를 적용해야 되면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수요량이 증가됐대. 그럼 가격은 뭐? 마이너스. 수요량이 감소됐대. 그럼 가격은 뭐? 플러스. 그리고 나서 밑에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제 4번 정도만 시험에 출제를 해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틀려요. 여기서. 심지어 그 4-1번 문제 틀린 사람도 많아요. 이거 나누기 이건데 이거 나누기 이거 해가지고 4 나누기 5인데 5 나누기 4 해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식을 안 쓰는 거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번, 3번은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법칙도 적용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계속 갑니다. 예제 5번. 월임대료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20에서 30으로 증가했다. 이때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해보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자, 여기 제가 최초라고 쓸게.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절대값 주면 됩니다.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요량 분의 수요량 변동분입니다. 자, 원래 가격이 얼마지? 500인가요? 변동분은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마이너스 200. 이게 500에서 300으로 하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500에서 700으로 가야지 변동분이 200이에요. 500에서 300으로 하면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입니다. 근데 실수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200 안 하고 그냥 200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왜 되냐면 절대값이 살린 거야. 실력이 살린 게 아니라니까? 되긴 돼, 또. 되긴 되는데 우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500에서 300으로 하면 변동분 얼마? 마이너스 200. 원래 수요량은 몇 개? 20개. 변동분은? 얘는 10 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갖다 우리는 무슨 분수라 그래요? 번분수. 번분수는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는 시작 어떻게 하면 돼? 시작 AC 누르고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 는 때리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얼마가 뜨냐면 1.25가 딱 떠요. 맞아요? 두 번째 문제.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는 문제는요. 자, 따라하세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자, 가격 두 개 더해보세요. 800이에요? 둘 사이 변동분은요? 200이에요. 양 두 개 더해보셔요.
50이에요? 둘 사이 변동분은요? 10이에요. 그럼 요거 번분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AC 10 곱하기 800 나누기 50 나누기 200는 때리면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하는 게 됩니다.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계산기 얼마 같아요? 0.8이 딱 따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번분수 계산하는 거 제가 계산기 입력 방법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는 오케이. 요것도 시작. 10 곱하기 800 나누기 50 나누기 200는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는데? 번분수. 잠깐만요. 이 번잡한 분수인 번분수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총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혹시? 딱 2번 나옵니다. 방금 했던 최초점 그리고 무슨 점? 중간점. 최초점 중간점 기준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 한번 나옵니까? 혹시 2번째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그렇지. 입지계수. 입지계수. 영어로 뭐예요? LQ. 딱 2분밖에 안 나와요. 딱 2분밖에. 근데 이번 시험에 입지계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A 지역의 전자산업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먼저 전국으로 갑니다. 전국 뭐? 전체. 전국 전자. A 지역 그랬잖아? A 지역 뭐? 전체. A 지역 전자. 오케이. 우리 B 지역의 섬유산업 입지계수 한번 구해볼까? B 지역의 섬유산업. 일단 어디 가서? 전국 가서. 전국 전체 전국 섬유. B 지역 가서. B 지역 전체 B 지역 섬유. 따라해보세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4개 올립시다. 시작.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그러면 우리 번분수 공식 3개 지금 끝내버립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최초점으로 구합시다. 시작.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간점으로 구합시다.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입지계수 LQ를 구할 건데요. 잠깐만요. A 지역의 전자산업 입지계수를 구합시다. 전국, 전체, 전국, 전자. A 지역, 전체, A 지역, 전자. 시험장 가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 이렇게 해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분수는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2분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력이에요. 옆 사람한테 나중에 오늘 계산 안 들은 사람한테 얘기는 해줘. 야, 번분수가 개론을 몇 번 나오는 줄 알아? 그러면 번분수가 뭐야? 그럼 대화를 하지 마. 이어가지 말라니까. 번분수 몇 번 나와? 2번 나오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 최초점 기준하고 중간점 기준할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이번 시험에 좀 유력한 게 개론성이 입지계수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할 때 입지계수 할 때 번분수가 한 번 더 나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분수 계산은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는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3번째 문제. 갑니다. 자,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상재 뭐예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와. 열등재 뭐예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와. 대체재 뭐예요?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증가되는 재와. 보완재 뭐예요?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감소되는 재와. 요거 주관식으로 얘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발 좀 정상재 뭐야? 라고 했을 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이 정도 얘기해야 돼. 열등재 뭐야?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거. 대체재 뭐야? X재 가격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증가되는 거. 보완재 뭐야? X재 가격 상승할 때 Y재 수요 감소되는 거.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이후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이전까지는 돼요. 자,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대체재 뭐야?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열등재 뭐야? 아니야.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와. 정상재 뭐야?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와. 보완재 뭐야? 보완재. X재 가격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감소되는 재와. 이거 되게 4개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 공부를 자꾸 해도 실력이 안 는다니까? 대체재 뭐라고요? X재 가격이 증가될 때 Y재 수요가 증가되는. 열등재 뭐라고요? 소득, X 뭐 X.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정상재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되는. 보완재가 뭐라고요?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감소되는 재가. 요렇게 되는 사람들만 이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근데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10% 보이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5% 보이세요? 제일 필요 없는 게 5%예요. 4%.
요거 나중에 화이트로 지우셔도 돼. 12% 보이세요? 칼로 파버리셔도 돼. 네. 5%.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철저하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같은 방향. 아직 정상지지를 모르지. 플러스. 정상지지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따가. 그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제로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은 뭐야?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인데 소득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고요. 교차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입니다. 발장만 깨보세요. 발장만 깨보시고 자 천천히 소득이 나왔죠? 일단 우리 응원 한번 하고 갑시다. 소득에 일단 정렬중만 답이 됩니다. 이상 소리 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된다고. 오케이? 소득에는 정렬중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소득 뭐 팔짱 풀지 마. 팔짱 풀지 마. 끼고 수요 뭐 이거 무슨 제? 정상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의 5는 한번 해봅시다. 그냥 플러스 0.5가 돼. 알겠죠? 근데 10 플러스 0.5 중에서 0.5는 별로 안 중요하고 플러스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없애고자고는 했지만 살려줍시다. 그래도 자 갑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4% 뭐였어요? 증가. 수요가 12% 뭐? 감소. 반비례입니까? 소득에 아까는 정상제였고 이건 열등제 맞습니까? 얘는 이제 소득 탄력성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줘야 돼. 아까는 그냥 0.5였는데 플러스 0.5였는데 이해하셨어요? 두 문제. C 가격이 5% 뭐였어요? 상승. D 수요는 2% 증가. CD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밑에 얼마? 플러스 5. 위는 얼마? 플러스 2. 그럼 얼마야? 0.4. 0.4 맞아요? CD 둘의 관계는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아까 C 가격이 얼마 상승했어요? 5% 상승했는데 D 수요는 몇 프로요? 6%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2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제? 마이너스 1.2 그리고 보완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 6번 문제 1, 2, 3에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총 한 4개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8장 딱 끼고 자 0.5의 대체제, 자 마이너스 3의 열등제, 자 0.4의 대체제, 자 마이너스 1.2의 보완제 8장 끼고 4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푸는데 1분. 4개 다 푸는데. 많이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예제 7번 문제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